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021년 시각장애 예술인 대담회 사회를 맡은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조희진입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21 예술인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예술인 대담회와 예술인 소통회를 통해 예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시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각장애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대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담회는 어제 진행된 공연장르 대담회와 내일 있을 문학장르 대담회를 포함하여 총 3차례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는 11월 10일에는 모든 장르의 예술인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대담회와 예술인 소통회는 이곳 아르코 공연연습센터와 중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며 울산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담회는 국민의례, 올해 울산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경과 공유, 온라인 사전의견 수렴 결과 보고, 대면 및 화상회의를 통한 대담,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울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로 진행해왔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와 시비의 매칭을 통해서 지원이 됐으며 2020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총 예산 16억 5,200만 원으로 책 발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197개의 보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총 예산 17억 5,200만 원으로 173개의 보조 사업이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은 2018년 예산과 동일한 총 예산 17억 5,200만 원으로 209개의 보조 사업에 16억 3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0년은 총 예산 18억 7,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업인 비대면 예술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17억 5,850만 원이 250개의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은 전액 11호 지원되었으며 총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18억 7,200만 원으로 모두 225개의 보조 사업에 17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업 경과 보고입니다. 올해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가지 중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가의 활동 주기를 고려하여 생애 처음 청년 예술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의 예술인 지원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활동 경력 단계별 지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창작 환경 제공을 위해 단년 지원에서 확장하여 레파토리 창작 지원, 청년 예술인 지원, 공연자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 2년 연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콘텐츠를 레파토리화하는 데 기여하고 예술가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균 지원금 규모 현실화입니다. 작년도 예술인 소통의 개선 요청 사항으로 현실성 있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한 개 보조 사업당 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올해 기준 760여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 지원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재단은 선정 건수 조정을 통한 집중 지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사업별 분류 및 예산 비율입니다. 울산예술지원은 기초예술지원, 콘텐츠 지원, 특성화 지원으로 나눠 총 3개의 사업을 분류하고 있고 총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지원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초예술지원은 무용, 연극, 전통 등을 포함한 공연 장르와 시각, 문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지원으로는 생애 처음 청년예술, 청년예술인 지원, 전문예술인 지원, 65세 이상 예술인 지원으로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지원은 설립 3년 미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예술단체 지원, 설립 3년 이상의 단체를 지원하는 전문예술단체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애 처음 청년예술 지원의 경우 총 48명이 지원하여 10명이 선정되었으며 4.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의 경우 33명이 지원해서 16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 지원 선정자들은 2022년도에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서 2년차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인 지원은 총 180명이 지원하여 72명이 선정되었고 총 2억 6,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예술인은 37명이 지원하여 13명이 선정되었으며 총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입니다. 신생예술단체는 71개의 단체가 지원하고 총 26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전문예술단체는 122개의 단체가 지원하고 총 59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기초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융복합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의 창작 기반을 확보하고자 열린 콘텐츠 장르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열린 콘텐츠 장르는 49건이 신청되었고 15건이 선정되어 총 1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콘텐츠를 레파토리로 정착시키고 우수 창작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레파토리 창작 지원은 2년차 연속 지원으로 2020년도 선정된 4개의 단체에 대해 올해 3월 심의위원회에 거쳐 작년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3개의 단체가 총 1억 3천만 원의 지원금으로 울산의 창작 콘텐츠를 레파토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 창작 사업에 대한 우수 창작 재공연 재전시 지원을 통해 레파토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7개 단체에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전통 공연 예술 장르 분야에서 야외 상설 공연 운영을 지원하고 한 개의 단체에 총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작 거점 공간 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을 지원하고 올해는 3개의 단체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 분야 예산 배분 현황을 보시면 올해 총 지원 예산 16억 9천만 원 중에 25%에 해당하는 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사전 의견 접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예술인 대담회와 소통에 앞서서 울산예술지원 선정자분들을 대상으로 울산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받았습니다. 총 85분의 예술인 분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사전 의견 접수는 2021년 울산예술지원 선정자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 링크를 보내서 진행되었으며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8일간 85분의 예술인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울산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심의 절차에 대한 의견, 사업 신청 및 정산 절차에 대한 의견,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등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먼저 울산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입니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포함하여 총 80%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보통 12%, 불만족 8%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교부 정산 서류가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그다음에 지원 서류 심의 시 지원 신청서의 내용보다는 해당 단체의 포트폴리오를 중점으로 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의견, 그리고 시각예술 작품의 판매와 홍보 네트워크를 재단에서 좀 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절차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52%로 과반을 조금 넘었으며 다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44%,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4%가 있었습니다. 사업 신청과 정산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으며 다수의 사업 설명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15%, 직원의 친절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0%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하고 사업 신청이랑 정산 서류에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수정을 좀 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부 정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쭈어보았습니다. 먼저 선정자분들께서는 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설문에 응해주신 예술인분 중 68%가 저희 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모른다고 대답하신 분도 32%가 있습니다. 이 68%의 분들에게 다시 심의 절차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고 공정하다라는 의견이 52%,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34%,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4%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울산의 흐름을 잘 아는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달라라는 의견과 심의위원 풀이 부족해서 매번 똑같은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현장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철저한 평가 위주의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 절차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도 여쭤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투명한 심의 과정, 심의위원 추천 공개가 심의위원 추천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넓은 심의위원 명단 확보와 심의 기피제 확대 운영도 함께 건의해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조금 더 세분화된 분야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해 달라. 심의위원 경력 공개와 심의위원도 전문성을 심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관외 심의위원회 구성을 비율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내년 울산예술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신설에 대해서 96%의 많은 예술인 분들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주신 4%의 예술인 분들 중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 일반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 공정한 심의와 해당 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 내 장애 예술인 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사전 의견 수량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시각장애 예술인 분들과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시각예술장르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대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기에 앞서 이번 대담에는 줌 화상회의와 현장에 함께 소통하기 때문에 한 분씩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소통이 가능하며 댓글은 사회자가 대신하여 현장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기탄 없는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요. 지금 저희 사업에 지원을 신청하시거나 혹은 신청하시고 선정이 되셔서 정산을 진행을 하실 때 혹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불편하시고 서류가 불필요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소속이 있으시면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요. 성함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울산 서예협회 회장 양보성입니다. 좀 전에 온라인 설문 내용이 보니 저도 설문에 참여했지만은 저하고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 같고 내용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서 지원 신청하고 교부 그다음 변경 신청, 정산, 사업 실적 일이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지원 시스템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장표를 또 작성해 갖고 또 첨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만 해도 사실 이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갖고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온라인 설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좀 더 절차를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울산예술 지원 사업의 경우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엔카스에서 따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하고 첨부 서류에 저희가 요청하는 항목하고 중복돼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버리고 행정적인 소모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돌되는 부분은 중복돼서 충돌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네. 내용이 여기 재단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출력만 해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장표도 첨부를 해야 되고 그 시스템 자체도 입력해야 되니까 결국 그게 이중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예술가들한테는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세금 계산서라든지 여타의 것들을 종류별로 또 다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몇 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매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소개를 아닌데 저는 울산민미협 대표 윤은숙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 지원을 할 때 사실 이 최고 금액이 2천에서 시작을 하는데 항상 보면 1,000에서 반토막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하면은 단체에서 조금 더 출금을 해서 같이 해라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2천만 원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낼 때 2천만 원에 맞춰가 최대 금액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이제 이 계획을 해서 내는데 항상 돌아오는 거는 반이거든요. 그럼 반에 맞춰서 또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반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의도와는 다른 어떤 반토막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익숙해서 뭐 그래 반에 맞춰서 내지 하라는 게 계속 이렇게 몇 십 년간 이제 전철되어서 저희들이 뭐 당연시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만 원을 넣지 말든지 1,500을 정말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럼 최고 금액을 준 어떤 사업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철저한 또 그게 그게 돼야 되겠죠.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건 형식적인 어떤 예산이 아닌가. 굳이 그렇게 적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예, 그래 따지면 그런 데에서 항상 조금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들고 이제 그 전시, 그 개인전이라든지 단체 전시를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추천이 되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고 그에 관계된 어떤 전문가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주변에 이제 뭐 일부분이겠지만 젊은 청년가들이 이제 이 서류 작성을 너무 잘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했는데 전시는 막상 가면 너무 내용성 없는 그냥 그런 부분이 몇 번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윤은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사업 신청서라든가 정산 신청에 대한 불편함은 매년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축소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은 최고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단체의 경우는 2천만 원, 전시의 경우는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확정된 금액은 더 적고 이게 행정적으로 이게 좀 현실성 있게 최고 금액이나 최저 금액이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매년 이 사업들을 이런 소통이나 이런 의견들에서 많이 접수되는 부분이 지원금의 상향 조정, 현실성 있는 좀 예산을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을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최고의 금액을 정해 놓은 건데요. 사실 이게 결정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심의위원회 때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에 좀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덕분에 사실은 작년보다 한 70만 원 정도가 상향돼서 개선이 좀 되긴 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저희가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소통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지원금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상향 금액에 못 미치는 돈들이 그 지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 심의위원회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돼서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전시와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현대미술 작가회 회장 김미경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작년에 이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사실은 전문 예술인이라는 지원이라는 부분을 놓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여기서 활동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저희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 작가들이나 활동한 예술인들에 대한 수준이나 기준은 어느 정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들이 과연 전문 예술인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그런 그 선택 기준들이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전문적인 기준을 좀 맞춰서 좀 내년에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온라인 전시를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예술회관에 문을 닫는 바람에 저희가 며칠 전에 온라인 전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원을 준비를 하면서 업체 선정해서 이제 그 세금 계산서 준비를 하는 거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동영상 제작 전문 단체 에서 그 지원을 받으라 그 계산서를 끊으라 그러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예산은 작고 그러면서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끊어야 되면 나가는 비용들이 쓸데없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약 앞으로는 사실은 온라인 전시나 이런 부분이나 플랫폼 구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좀 실용성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버리는 비용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게 심의가 실제로 전시나 이런 걸 가보면은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 선정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의가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랑 시각 분야 같은 경우는 지원 서류랑 포트폴리오를 심의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기준과 서류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향들 좀 찾아보고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선정자분들이나 지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과정에서 울산에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에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시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여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태가 명시되어 있는 거를 요구하는 게 기본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인데요.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혹시 아름아름 이렇게 개인한테 돈을 주거나 혹은 돌려서 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준비도 어렵고 울산에 인프라가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려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유연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치미술을 하고 있는 김희아입니다. 저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도 다들 다른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 더 진짜 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울산을 베이스로 활동은 하고 있는데 해외나 또 타 지역에서 초청을 받아서 전시를 많이 가고 있고요. 저는 2D 작업보다는 이제 설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운드를 쓴다거나 미디어 이런 다양한 매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미디어는 미디어 하시는 분들끼리 많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시각 하시는 분들은 시각 하시는 분들끼리만 네트워킹이 좀 되어 있다 보니 다들 사이즈나 규모만 다르지 좀 섬처럼 다 흩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같은 문화재단의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들끼리만 하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 아무리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프라를 구하려고 해도 전혀 연락망이 없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일단 없고 근데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재단 사업들은 뭐 낮에 주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참석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어서 제가 뭐 선생님 혹시 인터뷰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인가요? 또 어떤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미디어를 잘 하시는 분이고 비디오 레코딩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모르니까 울산에서 제가 작년에 열린 컨텐츠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도 부산에 계시는 분 아니면 제가 이전에 작업을 했던 제주에서 와주셔야 되고 서울에서 와주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원을 받는 모든 진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정작 저희끼리도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실 컨트롤 타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공유를 재단 측에서 해주시고 이분들이 이 사업으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공유가 되어도 저희가 이분들이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해서 저희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고요. 이거는 또 좀 다른 부분인데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는 작가님들은 이제 뭐 빔을 빌린다거나 사실 뭐 음향이나 이런 거를 빌릴 때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비용은 대다수 작가님들 혹은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브리즈번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이제 재단이 후원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퍼실리티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기간 동안에는 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던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을 사실은 작가들이 다른 이제 작품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어서 그게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뭐 개인이니까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서 음향기기나 빔 프로젝트 렌탈하고 나면 200만 원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또 재료를 만드는데 결국엔 어차피 제 돈을 쓰긴 써야 되지만 이게 너무 현실성 없는 건데 이거 다른 작가님들도 분명히 이 돈으로 다 나가실 텐데 이게 두 번만 써도 하나를 살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행정적으로 쓸 때는 제가 그걸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무조건 렌탈이 들어가야 되는데 5일 정도 빌려버리면 사실 그 빌리는 비용이나 사는 비용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낭비되는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랑 또 개인으로 작업하시는 작가님들 지금 단체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큐레이터를 키울 수 있는 지금 방안이 울산에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단체장이시니까 본인이 또 직접 큐레이터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작업하실 시간이 전혀 너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 근데 저희는 또 작업하다 보니 이게 또 비중이 작아져서 정작 이렇게 좋은 전시를 열었는데도 관객이 너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전시 전문 큐레이터를 키우는 어떤 사업도 이제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아르코나 이런 데는 기획자 양성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또 울산에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해서 또 안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작업을 잘 안 하려고 하시니까 저는 또 다른 데 초청을 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작가나 어떤 단체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저는 사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뭐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좀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재단에서 전체 예술인이나 이런 것들 소통할 수 있는 리스트나 이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촘촘하게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랑 그다음에 기획자 양성이나 큐레이터 이렇게 기획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제도 공연 쪽에 대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저희 재단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큰 사업인 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안에서도 13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소통하시거나 혹은 소통이나 협력 네트워크 부분을 넘어서서 그 다른 사업과 우리 사업과의 뭐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 사업의 그 재단 사업의 진입이나 이런 그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단위 사업별로 아니면 작은 사업별로 이런 뭐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그 협력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단 전체에 그 사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협력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그 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사실은 저희 예술인 소통의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는 지금 그 김희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자리나 이런 어떤 그 리스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지금 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문화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한계가 좀 있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으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 처음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 울산 만화 웹툰 협회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창립을 하고 아마 이쪽 부분도 우리 지금 울산 애니온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발굴이나 또 육성을 위한 역할들이 거의 전부 다 전무했던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내년 지금까지 이렇게 뭐 지원 사업에는 참여를 뭐 저희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는데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참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깊게 한번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한 가지 그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뭐 또 배워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이 만화 웹툰이 또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이 또 스토리가 발굴이 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 소설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 웹 소설 부분은 어찌 보면은 문학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와 스토리와 이 그림과 이게 뗄 수 없는 것이 이제 만화의 영역이 되다 보니까 그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저희들이 뭐 같은 보조금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웹 소설이라는 부분들하고를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같이 가면 되는 건가요? 이 조금 뭐 헷갈릴 것 같은데 미리 좀 이야기를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죠. 애니메이션 죄송합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지역문화예술진흥법,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초예술 장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예술 장르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의원 손종학 시의원께서 그 웹툰 진흥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하시고 그 울산에서 웹툰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그 방안들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전국에 3개 애니원고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산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이 울산문화재단 차원에서는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시각 분야에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 마련하겠고 내년도 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민미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여한 지가 이제 민미업 활동을 한 지가 별로 안 되긴 했는데요. 제가 미술 계통에서 또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울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봐왔는데, 제가 이제 민미업 활동을 하면서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울산 이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접하기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2년간 이제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화재단이나 울산 예술 지원이라는 사업 을 이렇게 접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좀 질문을 저는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지원이라는 게 예술가를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은 이제 공모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보면 뭐 등록된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대관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그 업자들을 위한 지원인지 뭐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부분별로 또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뭐 영상 제작 뭐 그 지원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지원금이 그런 업자들을 위한 지원이지 도대체 예술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예술가를 위한 지원은 뭐가 있는가? 제가 기획하는 여러 가지 기획전이라든지 그걸 참여를 했는데 보면 대관료 나가고 뭐 기획자 뭐 어떻게 보면 기획자 그 커미션 그런 거 나가고 그러면 예술가를 위한 작업 그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또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를 위한 예술가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필요로 한 그런 금액 같은 거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금액이 울산에서 예술가가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술가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그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어떤 단체에서 그런 것들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작가피라는 명목으로 조금씩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피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노동인권제 뭐 일일 그 시간당 그 금액이 이렇게 주어지는 인건비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거는 무형의 어떤 그런 자산이고 무언의 이런 고민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일일 노동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책정을 하고 그거 자체가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하면서 예술가를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돼서 이런 어떤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예술가가 없다 울산에서 뭐 지원을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와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술가가 없는 도대체 예술 지원이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지원 사업의 취지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창작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없고, 그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원 사업에 저희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례비 편성이 가장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예술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창작을 하시고 그 창작에 대한 대가도 가져가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공연이나 좋은 전시가 만들어지면 문화예술 향유가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업체한테 돌아가는 돈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 영상이나 뭐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들이 편성이 되면서 사례비 항목을 제살깎기 해가지고 본인의 사례비나 다른 예술가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사례비를 깎아서 임차 업체에 돈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예술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술가들 분들께서 창작을 하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그 환경은 결국 지원금, 사례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아티스트 피를 인정하고 있고 그 금액을 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티스트 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재단도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줌 화상회의에서도 지금 세 분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의견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네. 한 분만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 김영현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 사업에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 지원받아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창작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작가가 또 전시장을 구해야 되고, 어떤 평론가를 찾아서 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온 것들을 어떤 작품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창작하는 곳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많이 집중 못하고 좀 다른 것들을 많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작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시장을 찾거나 평론가를 구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문화재단이 이 지원금 받는 작가들에게 어떤 전시장을 같이 제공을 한다거나 거기에 평론가를 매칭시켜서 어떤 좀 더 작가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지원을 받아서 좋은 전시도 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울산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엔 제 경기도 지역에서 어떤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작가로서 되게 작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기회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문화재단에서 좀 이렇게 지원해주면 작가는 좀 더 작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 김영현 선생님께서는 그 재단에서 그 창작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창작하시는 분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다른 분야 퍼실리테이터나 아니면은 그 아까 김영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른 부수적인 지원들을 해서 예술가들이 온전히 창작 활동에 좀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그 중간 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없으실까요? 네. 손진희 선생님 혹시 의견 없으시나요? 네. 됐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설치 미술을 하고 있는 손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발표하신 김영현 작가랑 함께 팀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덧붙이자면, 지원금을 받고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나중에 힘들었던 게 장소였었거든요. 전시 장소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울산에서, 전시를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울산에 있는 작가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전시 공간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전시 공간을 찾더라도 너무 협소한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 작업이다 보니까 좀 작업이 커지거나 아니면 뭔가 효과적인 것들을 다뤄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시 장소가 가장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김영일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경기도에서 지원받았을 때는 전시 장소도 구해주고 큐레이터들도 함께 했는데 또 좋았던 점은 전시를 같이 하면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금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을 만나니까 서로에 대한 또 모임도 가지게 되고 한두 번의 모임을 또 다시 가졌었거든요. 물론 큐레이터들과도 따로 모임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지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일 많이 사실 저희 지원 사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저희가 직접 만나 뵙는 경우가 생애 처음이나 청년예술인들을 주로 만나 뵙는데요. 그러니까 소통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전시 장소, 공연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재단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많이 이제 자리 잡으신 전문예술 단체나 전문예술인 분들은 지역에 어느 공간이 있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면 되는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셔서 그나마 조금은 좀 덜 힘드실 수가 있는데 처음 외부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주를 바꿔가지고 울산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예술인이나 생애처음 예술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공연장 임대료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라도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창작 활동에 계속해서 전념하실 수 있게 다른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또 분야별로 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 말고 조금 더 부드러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저는 시각 분야 평가 방법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각 분야도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평가해서 그 예술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정량화시켜 갖고 평가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7명 정도가 전문 심사하면서 관내가 3명, 뭐 밖에 뭐 외부 심사위원회 4명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얘들가 양가 쪽 사람들이 그 얘들가 서예 쪽에 심사를 하면서 그게 공정하게 나온지 얘들가 그 심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무리 내가 그 양가 쪽 심사위원이지만은 그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예 쪽보다도 양가 쪽에 눈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거기 그런 이제 또 편민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평가 방법이 돼갖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각 분야 같은 경우는 총 3분야로 나눠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평면과 2019년도까지, 2020년도까지는 평면 그리고 입체로 나눠서 시각 분야는 2가지로 나눈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지금 이 자리와 같은 대담회와 소통회를 통해서 사진 분야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각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입체, 그 다음에 평면, 사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3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 같은 경우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나눠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정 건수나 신청 건수나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있고 또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더 작아질 수 그렇게 세분하게 해서 하게 되면은 선정되는 금액이 아무래도 더 작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한 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입체 같은 경우는 뭐 설치를 포함해가지고 조각 같은 것들이 다 조각이 심의 대상이었었고요. 그다음 평면은 서양화, 동양화, 판화, 그다음에 서해까지 포함되었었고, 그다음에 사진은 사진 분야 해서 모두 전문가들 나눠서 있었고 분야별로 한 분씩은 꼭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의원은 4분, 관 외에서 오시는 전문가분들은 3분으로 구성이 돼서 총 7명씩 3번, 21분이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 돼갖고 저 평가 방법 돼갖고 이제 공정성에 관해갖고 제일 일반적으로 불만이 조금 있거든요. 이견이 조금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그 평가 방법을 얘들아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 데나 한번 올려주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심의 총평이랑 그 다음에 심의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탈락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탈락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탈락되는 사유가 서류 미비 말고는 잘 아시다시피 점수가 아주 조금의 차이에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의 기준은 저희가 사업 신청 당시에 심의 기준표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점수 배점도 거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의표에 혹시라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인 예술 지원 사업을 신설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견이나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지원 사업이 좀 신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로 김혜경 선생님께서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의견 주셨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서류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삭제해서 간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김혜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다시 돌아가서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신설에 대한 의견이나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사실 시각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찬성을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의견이 없으시면 네. 사실은 장애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든지 지원을 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역이나 뭐 어느 쪽에든 굉장히 다양한 뭐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울산의 전체적인 전문인 예술단체 지원 문제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평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수준이 있고 제대로 된 작품성이 있는 그런 전시나 그런 시각 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 그 정도의 수준의 지원이 돼야 되고 하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울산에서나 뭐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은 완화시켜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평준하게 골고루 나눠져서 뭐 예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연 전문성이 있나 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일반화시키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장애인 사업을 또 하고 싶으시다면 지역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많은 걸 하시려고 하는 아주 작은 욕심들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준을 조금 전문화시켜서 장애인 지원도 그럼 장애 복지를 할 거면 확실하게 복지를 할 것이고 아니면 예술을 지원을 할 거면 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좀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런 뭐 기획이나 기획 단계부터 준비를 좀 길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장애뿐만이 아니라 울산 문화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제가 보는 개인적인 시각은 좀 아쉽다. 좀 차별화시켜서 전문성은 전문적으로 키워야 그래야지 이 지역의 문화가 좀 더 수준 있게 올라갈 것이고 대내적으로나 뭐 국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보다 울산의 문화 그 수준이 올라갈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미경 대표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미경 대표님 의견은 저희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큰 폭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예술의 수준이 좀 답보 상태인 것 같다, 좀 평준화시키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잘하는 단체에게는 좀 많은 지원금을 몰아주고 해서 단체가 성장하고 또 좋은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게 좀 지원을 주는 방향을 좀 모색해 달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올해 잘 정리해가지고 내년도 심의위원회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도 저희가 이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은 복지 사업 편도 되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장애예술인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장애예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사업을 설계해서 이견이나 이런 지역 사회에서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네. 장애인 사업에 대한 근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도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냥 정상인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이지만 예술인들도 지금 이 개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번에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이런 차원은 그 장애인들이 조금 더 힘든 어떤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어떤 그 배려와 예산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의미로 그 확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어떤 처음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예. 네. 사실은 지금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예술인 대담회와 소통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은 없지만 지금 윤혜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예술인 분들께서 그 일반적으로 그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예술인 분들, 장애를 가지셨지만 전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힘드신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신설해서 더 많은 그 작품들이 그 장애 예술인의 시각으로도 다양한 그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좀 그 확장해서 지원을 하려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저희들 여러 가지 불만, 그러니까 퍼스텔트라든지 여러 장소라든지 기획자라든지 비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예술인들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럼 장애인들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옆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시장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여러모로 개인적으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전시장, 도로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장애인 어떤 그 지원에 좀 더 붙여가 좀 세부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청년예술인이나 생애체험예술인 같은 경우는 서로 되게 처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성과 공유회나 세부적인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장애예술인 관련해가지고는 퍼실리테이터나 다른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있었던 대담회에서는요, 그 신생예술 단체에 대한 신생예술 단체가 전문예술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생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저작권이나 이런 저작권에 대한 인지가 아직 덜 되어 있으니까 저작권 교육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서류 관소화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엔카스와 첨부 파일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어제 있었던 공연 장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창작 작품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을 때만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수 창작 재공연 재전시 지원 꼭지를 제외하고 총 11개의 세부 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11꼭지 중에서 다 똑같은 작품을 다시 했을 때 지원하는 경우는 우수창작 재공연 재전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지금 전시했던 내용을 같은 전시로 다시 한번 지원하시게 되면 내년도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전시 기획을 해가지고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한 번만 하고 땡 이렇게 되버리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지 않냐, 특히 공연 분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판로를 좀 재단에서 구축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뭐 공연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것들 레퍼토리화되고 또 이 좋은 작품, 좋은 전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시가 되고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좀 강하게 있으셨습니다. 네. 유튜브의 장동주 선생님께서 2017년도에 비교해서 2017년도 매년에 비교해서 서류는 많이 간소화된 것 같다고 감사하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장동주 선생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실까요? 일단은 정리를 하면은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작가로서 요즘에 새로운 작업들을 한번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좀 요즘의 작업들을 보면 뭐 이렇게 많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어떤 뭐 그래픽 작업하는데 그런 툴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서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 울산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한번 문화재단에서 작가들을 위한 뭐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그런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있고 다른 예로 뭐 드론을 뭐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예술가들을 위한 뭐 코딩 프로그램이든가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가들한테 뭐 쉽게 또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뭐 이렇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한정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3D 프린팅이나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산하기관, 저희도 이제 울산문화재단이 시산하기관인데요. 시산하기관 중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교육 사업과 다양한 3D 프린팅에 대한 기계를 지원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재단에서의 인프라나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부분에서 더 확장해서 다른 기관과의 정보를 재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있어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재단에 한정되지 않고 울산에 있는 다양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아니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오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재단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울산에서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사업들이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서울에 가면 지금 우리 울산도 시립미술관이 생겼잖아요. 어저께 이제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울산미술이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본연의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적은데
다들 부산, 경남, 대구 쪽에서 많이 오세요. 오는데 이제 우리 울산만의 어떤 이제 색깔을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하는데 서울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어떤 그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전시 상시 서울의 어떤 재단이라든지 미업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부산의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되는 어떤 장소가 있더라고요. 전시장.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울산문화재단에서도 조금 더 서울 쪽하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내지는 항시 되면 너무 좋겠죠. 그것도 물론 공모를 통해서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장치들이 좀 있으면 울산의 미술이 조금 더 확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너무 어저께 어떤 자리에서는 침체된 어떤 좀 고여있는 울산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변화시키면은 울산의 작가들이라든지 좀 전국구로 이렇게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과 상시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울산 예술인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진출하고 또 다른 예술인들도 우리 지역으로 진출해서 서로 간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의견도 저희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 사업에는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갑자기 온라인 전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고민도 많이 되고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건데요. 사실은 저희 단체는 지금 20년 정도 된 현대미술 작가의 울산에서 대표적인 작가분들이 많은 단체고, 많은 기획들과 아주 독특한 기획들을 많이 준비해서 울산의 어떤 문화의 어떤 방향성을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시도하면서 나갔던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울산 현대미술 작가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현대미술의 어떤 울산 지역의 특성이 아니라 자료로 남겨놔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시립미술관 준비하면서 김달진 미술연구소나 이런 분들이 와서 울산의 미술의 어떤 작가들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전 도록도 제대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오래된 것들은 다 남겨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자료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 면을 봤을 땐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저희 그런 자료들을 다 마련해 놓고 이번에 20주년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 전시를 할 때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온라인 전시 도움을 주시는 그런 기획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너무 단편적으로, 사실 그 금액으로 어떤 단체가 7, 80명 되는 작가들이 모인 단체가 온라인 전시를 준비하려면 그 돈으로 어림도 없을 뿐더러 해서 그 비용을 또 어떤 업체에다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전시를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에 기재를 하려면 작품을 일일이 다 편집을 해야 되고 안에 시안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 디자인하는 것 자체도 저희는 이제 저희 비용이나 저희 어떤 역량으로 그걸 준비를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비용들을 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전시를 온라인에서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저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앞으로는 사실 이거 오프라인 전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전시는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면 좀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저희 작가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작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획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울산이 제가 느끼기에는 기획적으로 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까도 옆에 작가분이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기획자나 그런 이제 큐레이터나 이런 전문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저희 정말 울산의 미술이나 시각 쪽을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 같은 단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김미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하고 있는 온라인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시의 3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차 추경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질보다는 양으로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익숙하도록 그 처음에 시작하는 돈, 그러니까 지원금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임차비밖에 안 되지만은 다음에는 사례비가 들어갈 수 있고 홍보비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초기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좀 익숙해지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예술 활동에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년 그 현대미술 작가회 같은 경우는 20년에 아카이빙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카이빙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개관한 지 20년이 돼가지고 20주년 기념 아카이빙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그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계속해서 신규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그 바뀌고 있어서 그 추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아예 온라인 전시로 그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상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재단에서 온라인도 같이 연계해서 지역 그 지원 사업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같이 그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그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장동주 선생님께서요. 심의 부분은 각 분야별 이해와 이해관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 장동주 선생님께서 심의 부분은 각 분야별 이해와 사회 사업과 연관된 행정 관련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자문을 구하고 울산문화재단만의 심의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과 작품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고요. 예,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사업을 참고를 하되 따라가지 않고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미술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장동주 선생님 그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의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술인들의 의견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심의에 대한 그 자문들을 좀 구하고 있는데요. 요것들이 지금 장동주 선생님께서 그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 뭐 여기서는 지금 장동주 선생님이 큐레이터라고 좀 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심의 기준이나 심의 절차들이 만들어져서 울산만의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울산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더 있으실까요? 네.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재단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귀 기울여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장시간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담회는 11월 2일 공연 장르, 오늘의 시각 장르에 이어서 내일 이 시간에는 문학 장르의 예술인 분들을
모시고 대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0일에는 모든 장르의 예술인분들을 모시고 소통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담회와 소통회를 통해서 2022년도 울산예술 지원 사업의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단의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